안녕하세요. 답도 없는 집안에 시집을 갔던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쓰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혼으로 인한 상처는 있지만 그런 집안의 며느리 그리고 그런 남자의 아내로 계속 사느니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겐 그저 흔한 사연이겠지만 당사자인 저에겐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준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간호사로 일하던 전 엄마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지 5년 뒤, 그리고 남동생이 결혼한 지 2년 뒤에 중견기업에 다니던 2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나이 32살의 말이죠. 제가 남편을 선택한 건 남편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들어보니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과 여동생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면 저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또 곧 혼자 남으실 저희 아빠도 소중히 여겨주겠다 싶었죠. 또한 연애 시절 한두 번 뵀던 시부모도 좋은 분들 같았고요. 하지만 그들의 가족 사랑은 딱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부모까지 네 사람 안에서만 국한된다는 걸 그때 미처 몰랐었던 겁니다. 아가, 이젠 내가 네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렴. 결혼 초반만 해도 남편도 시부모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제 손을 잡고 이젠 자신이 제 엄마가 되어주겠노라 하는 말도 해주셨죠. 하지만 서서히 겪어보니 그냥 말만 그랬을 뿐 시모는 아주 철저한 시어머니일 뿐이더라고요. 아가, 우리 재균이 고기보단 해산물 더 좋아하는 거 알지? 넌 해산물 잘 못 먹는다고 고기 음식만 하지 말고 웬만하면 해산물 음식만 해버릇해. 그래야 해산물 요리 솜씨도 빨리 늘고 너도 조금씩 먹어버릇하지. 해산물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다 너 건강해지라고 하는 소리야. 비린 맛에 취약했던 전 해산물을 잘 먹지 못했지만 남편은 고기보단 해산물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런 절 위한 말이라며 시모는 자꾸 제게 해산물만 먹고 요리하길 강요하더군요. 저를 위한 거라며 저희가 시댁에 갔을 때도 고기 반찬보단 해산물 음식만 가득했어요. 전 비려서 못 먹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시모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시모는 그냥 제 취향은 안중에도 없이 남편만 잘 해먹이고 또 잘 먹고 살길 바랬던 거예요.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그냥 넘어갔습니다. 고기야 제 돈 주고 나중에 많이 사 먹으면 되고 무엇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게 미안해 했었거든요. 부모가 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만 챙기고 싶다는데 뭐 별 수 있나요? 예, 애미야. 원래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너 집에서 우리 재균이한테 살림시키는 거 아니지? 한편 시부는 좀 가부장적인 분이었어요. 여자가 밥 차리고 집안일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었죠. 시모는 그런 시부에게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야 뭐 옛날 어른 중엔 그런 분들이 많으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갈수록 아들과 딸을 낳고도 맞벌이하고 있던 제게 자꾸만 남편 밥은 잘 챙겨주고 있냐, 아무리 맞벌이여도 여자는 남자를 잘 모셔야 한다 등등 스트레스 받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도 상황만 되면 남편이든 애들이든 잘 챙겨주고 싶지만 저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전 무려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야 평생 주부로 사셨으니 아버님과 집안일을 분담하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입장이 달라요. 어른 말씀에 말대답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냥 내내 했었는데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좀 그만해 주세요. 여자가 돈 좀 번다고 남자를 부려먹으면 되냐? 아무리 그래도 살림은 남자가 여자만 못한 법이야.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네가 다 하렴. 나중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시부에게 말대꾸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내심 불쾌한 듯 언성을 높이더군요.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다 싶어 이후 저는 그냥 내내 하고 말아버렸어요. 어차피 집에 와선 남편이 알아서 절 잘 돕고 있으니 그냥 현명하게 처신하자 싶었죠. 무작정 맞서고 따지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언젠가부터 그런 제 말을 확인하려 들었던 시모였습니다. 예, 너 우리 재균이 밥 정도는 잘 챙겨주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저녁 시간일 텐데 밥상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봐라. 저 지금 근무 중이에요, 어머님. 오늘 밤까지 근무인 날이어서요. 뭐? 아니, 그럼 우리 손주들이랑 아들 저녁은? 어느 날 시모는 근무 중이던 제게 전화해 다짜고짜 밥상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곤 제가 근무 중이라고 하자 우리 아들 밥도 안 차려주고 애들 보모 노릇까지 시킨다며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바쁜데 전화를 끊을 생각도 않던 시모에게 화가 나 저도 말대꾸를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밥도 못 차려 먹을 정도면 남편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뭐 보모요?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 챙기는 게 왜 보모예요? 당연한 거죠. 이 정도면 불쾌는 해도 제 서운함을 알아들어 주셨을 거라 생각했건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는 오늘은 근무 중이냐? 그럼 반찬은 뭐 해놓고 나왔냐? 밥 먹고 있다고 하면 밥상 사진 찍어 보내라 하며 저를 괴롭혔어요. 결국 폭발한 전 극단적인 발언까지 내뱉었죠. 그렇게 제가 내조에 집중하길 바라시면 저 그냥 사표 쓸게요. 좀 힘들어도 외벌이로 살죠 뭐.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외벌이? 아니 뭘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지? 전 시모에게 진짜 사표까지 작성해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제야 시모는 진짜 자기 아들이 외벌이를 하게 될까봐 흠칫한 모양이더군요. 괜히 행설수설하던 시모는 얼른 전화를 끊더니 그 뒤론 더는 그런 식으로 절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이후 시부까지 또 평소처럼 제게 같은 소리 하려기에 그때도 전 사표 얘기를 꺼냈어요. 그제야 시부 또한 찌릿하고 혀를 차며 입을 다무셨죠. 시부모는 그렇게 제가 맞벌이도 하고 주부의 일도 다 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 와중에 더 짜증났던 건 남편이 그런 시부모에게 제대로 뭐라고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곤 그때마다 제가 화를 내니 남편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돼서 부모님 말에 반대 의견을 내. 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여보. 대신 내가 당신한테 훨씬 잘하면서 살게. 미안해. 이 인간이 그냥 효자인 줄만 알았지. 자기 부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팔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도 늘 제게 미안해하고 저와 아이들 그리고 친정 아빠에게도 못하던 사람은 아니었기에 그냥 참고 살았던 거죠. 내가 선택한 결혼인 만큼 그 선택의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럼 시댁에서 시누인 제대로 된 사람이었냐? 그것도 절대 아니었어요. 시누인 철딱선이 없는 막내딸 그 자체였습니다. 시누이는 직장을 다니다 말고 다니다 말고를 반복하면서도 사치가 심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누이의 카드값을 시부모가 다 충당해주고 있더라고요. 당시 시부는 아주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직접 하는 말론 대기업 직장인 정도의 수입을 벌고 계셨다고 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시부는 시누이의 사치 비용을 대부분 대주고 시부 자신도 골프에 외제차에 엄청 부자티를 내고 살았죠. 기가 찼던 건 제겐 가부장적으로 굴던 분이 그렇게 아끼던 막내딸에겐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제가 시모와 설거지나 음식을 하고 있으면 시누인 밖에 놀러 나가 있거나 방에서 뒹굴거리기 바빴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새언니 설거지하면서 접시 너무 세게 놓는 거 아니에요? 접시 다 깨지겠어요. 하고 시누이 짓을 하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처음에야 참았지 나중엔 너무 얄미워서 화도 냈었어요. 아가씨도 당장 와서 도우세요.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매사에 손 하나 까딱할 줄을 몰라요? 예, 쟤는 곱게 커서 이런 거 할 줄 몰라. 그런데 그때 시모뿐 아니라 시부도 제게 저런 식으로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욱 화가 나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해버릇해야 몸에도 익는 거죠. 저는 뭐 처음부터 잘했나요? 아가씨, 우리 돈 주고 사온 재료로 제가 만든 음식 먹고 싶으면 와서 당장 도우세요. 아니면 저 여기서 앞치마 벗고 여기 식재료 죄다 싸서 명절이고 뭐고 집에 갈 거예요. 저도 저희 아빠한텐 귀한 딸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저 그냥 이대로 집에 갈까요? 며느린 뭐 종이고 딸은 공주 마마랍니까? 딸 걱정할 아빠를 생각하니 너무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진짜 제가 가버리는 건 또 싫었는지 그제야 시모와 시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아무도 자신을 돕지 못하자 그제야 시누인 울며 겨자 먹기로 와서 음식을 돕더군요. 그동안 시부 눈치를 보며 음식을 돕지 못했던 남편 또한 제 눈치를 보며 음식을 거들기 시작했지만 시부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후 시누인 제 눈치가 보이긴 보였지만 여전히 일은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슬쩍 밖에 나가 화장실에서 한참을 안 나오다가 음식이 다 차려지면 그때서야 슬그머니 식탁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누이에게 일부러 설거진 아가씨가 하라고 말했죠. 물론 시누인 은근슬쩍 도망을 갔지만 전 절대 손대지 않았고 결국 설거진 눈치를 보다 남편이 나서곤 했어요. 아유 저리 가라. 남자가 무슨 주방을 채집 드나들듯 드나드니. 엄마가 할게. 그게 또 보기 싫었는지 결국 설거지는 시모가 하곤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 제 할 일은 다 했기에 끝까지 모른 척했네요. 시댁에서의 스트레스가 저를 점점 독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게 미안해하고 저와 친정을 잘하려고 하던 남편 때문에 그나마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시부의 사업이 쫄딱 망하며 이제 남편까지 변해버리더라고요. 당시 우리 가족은 방 3개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뜸 외제차에 이어 살던 집까지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가게 됐던 시부모를 모시고 살자고 하더군요. 시누이까지 전부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말했어요. 당신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지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 나한테 미안하다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래도 가족인데 힘들 땐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두 분 솔직히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일은 안타까워. 진심이야. 근데 우리 집으로 모시면 힘든 게 나아져? 당장 방도 없는데? 아버님 수중에 아직 작은 전셋집 가실 돈은 남아있다며. 근데 왜 굳이 이 집으로 모셔야 하냐고. 두 분 많이 상심하셨잖아. 이럴 때일수록 옆에서 상심한 두 분 마음 달래드리고 싶어서 그러지. 우리 방은 부모님 내어드리고 작은 애 방은 내 동생한테 주자. 어? 그리고 애들 둘이 같은 방 쓰게 하거나 하나는 우리랑 같이 거실에서 자면 되잖아. 뭐? 기가 막혀 진짜. 그동안 썩어 들어가는 내 속은 당신 부모 눈치 보여서 잘 달래지도 못하더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진짜 그런 말이 나와? 당신한테 난 중요하지도 않아? 뭐? 우린 거실에서 자고 애들한테까지 피해를 주자고? 정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되면 당신만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 난 혼자 계신 아빠 집으로 들어가서 살 테니까 내 희생으로 당신 효심 채울 생각 꿈도 꾸지 마. 정 피치 못할 사정이면 그래도 제가 고민을 해봤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남편은 그냥 절 희생해서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곤 제 말에 반박할 말이 없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더 황당했던 건 얼마 뒤
방은 누굴 주고 어쩌고 하는 구체적인 합가 제안을 은근슬쩍 먼저 한 사람이 시모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연히 스치듯 보게 된 남편의 문자를 보고서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 시부모에게 전화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아 한 번은 참고 넘어갔지만 정말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결국 시댁 식구들이 방 2개짜리 전셋집을 구해 들어가며 시부의 사업 망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진짜 시작이더라고요. 우선 남편은 당장 생활이 힘들어진 시부모에게 다달이 용돈을 200이나 드리고 싶어 했어요. 200? 우리가 무슨 부자야?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지. 아니, 우리도 우리지만 애들도 좀 덜 먹이고 덜 입히면 드릴 수 있지 않겠어? 애들 학습지도 좀 끊고.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우린 박터지게 싸운 뒤 결국 월에 50씩 드리기로 합의했어요. 저도 돈이 있으면야 더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좋아하지 않아도 남편 부모님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이사갈 집값 모아야지, 애 둘 키워야지 이것저것 생각하면 우리도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을 키워준 부모님이니 그만큼 드리기로 했던 거죠. 그때 전 괜히 죄송한 마음에 아빠에게도 용돈을 20만 원씩이나마 드리려 했는데요. 그때 오히려 아빤 절 나무라셨습니다. 서로 가족이 힘들면 도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양가를 꼭 비슷하게 챙겨줘야 하니? 그건 너무 정이 없어 보인다. 네 부모한테 해줬으니 내 부모한테도 해줄 거다 하는 식으로 살면 결혼 생활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야. 나한테 줄 돈 있으면 애들 옷이라도 하나 더 사입혀. 그때까진 제가 말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셨기에 아빤 그런 말을 하신 겁니다. 이렇듯 아빤 항상 우리 부부와 손주들을 먼저 생각하셨건만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달랐어요. 전셋집으로 이사를 간 후 시부는 주차 타워 관리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벌이론 당연히 전과 같은 씀씀이를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부는 여전히 고급 술집을 다니고 골프를 치며 사치스럽게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운동화 옷을 사도 꼭 비싼 브랜드를 사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기 창피하다며 자꾸 택시를 타고 다니셨죠. 당연히 돈이 모자랐으니 시부는 그 돈을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건 시모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나 용돈 좀 엄마 아빠한테만 말고 나한테도 50씩 주면 안 돼? 새언니, 부탁 좀 할게요. 잘 꾸미고 다녀야 저도 얼른 시집을 가죠. 재규나, 이 엄마 입 고급인 거 알지? 근데 돈이 없으니 싸구려 식재료뿐이 못 사서 정말 힘들구나. 한우가 먹고 싶은데 소고기도 외국산밖에 못하고 말이야. 애미야,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니? 좀 도와다오. 신우인 이젠 시부에게 돈을 타서 쓰지 못하니 우리에게 빌붙고 싶어 했고 시모도 고급 식재료를 운운하며 우리에게 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전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댁 식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우리가 주는 용돈 50을 고마워하기는커녕 푼돈 취급하며 더욱 많은 걸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화가 나 전부 거절해버렸죠.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저희 아빠만 해도 기름값 아깝다며 차 팔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데 당장 여윳돈 한 푼 없는 분이 왜 자꾸 택시를 타고 다니세요? 돈이 정 없으면 그 골프채라도 파셔야지. 왜 그 사치 비용을 저희한테 요구하시냐고요. 저희가 안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진 돈에 한해서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지 시애비한테 말하는 것 좀 봐라. 제 말이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만 해도 외국산 소고기도 가격 꼼꼼히 따져가며 사 먹고 있는데 한우요? 나가서 설거지 일조차 구하기 싫어하시면서 무슨 한우 같은 소리세요? 아가씨도 그래요. 저보다도 젊은 사람이 직접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면서 결혼 타령이에요.
요즘 세상에 직장도 없이 사치만 할 줄 아는 여자를 누가 데려가요? 제 말이 심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다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정말 파산한다고요. 우린 이 이상 돈 한 푼도 못 도와드리니까 다들 제발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오죽했으면 제가 어른들을 가르치려고까지 들었겠습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이 제게 미안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만 시댁 식구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절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냐고 좀 무리해서라도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냐면서요. 저는 자꾸만 절 실망시키는 남편에게도 소리를 빽 질렀죠.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탁하시는 거야? 아가씨가 어디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냐고. 아닌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어차피 고마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무리해서까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당신은 당신 원래 가족만 신경 쓰느라 나랑 우리 애들은 안중에도 없어? 내가 그때도 말했지? 효도를 하고 싶으면 나랑 애들까지 희생시키지 말고 당신 능력껏 하라고. 어디 50만 원마저 드리지 말아 볼까? 내가 그거라도 드리는 건 당신이 우리 애들 아빠니까 최소한의 존중은 보이는 거야. 자기도 자신의 말이 타당하지 않은 건 알기에 남편은 또다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만 조용해지는 남편을 보며 제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갔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시댁 식구들은 저를 대놓고 못마땅해 하더군요. 제게 말도 잘 걸지 않고 말투도 12조로 변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못 도와주게 한 제게 앙심을 품었는지 저희 아빠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겠어요? 명절 때 아빠에게 드리는 용돈 같은 것들도요. 우리 부모님은 어려우시니까 드릴 수 있지만 장인어른은 우리 부모님에 비해 넉넉하시잖아. 힘든 우리 부모님 더 도와드릴 여유도 없다면서 장인어른 챙겨드릴 돈은 있어? 그럴 돈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더 도와드리면 안 돼? 왜 우리 아빠 드릴 돈을 당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당신만 효자 노릇하고 싶어? 난 효년 못 돼도 기본적인 자식 도린 하고 싶어. 당신 부모님만 중요해? 심지어 우리 아빤 당신 가족이랑 다르게 우리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신데 양심의 털이라도 났니?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조용히 해. 나 당신이 나 모르게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같은 걸로 당신 부모님 한 번씩 드렸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요즘 당신이랑 당신 가족 때문에 원형 탈모까지 와서 또 입씨름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던 거거든? 그냥 나도 내가 알아서 우리 아빠 선물 따로 한 번씩 챙겨드리면서 뭐 더 할 말 있어? 왜 항상 이기지도 못할 거 무작정 우기고부터 보는지 참 한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씩씩대면서도 입을 또 다물었죠. 저는 점점 시댁에 잘 가지도 않게 됐습니다. 딱 생신과 명절에만 며느리 도리를 하며 살았어요. 남편도 친정에 가긴 갔으니 딱 기보만 하고 산 거죠. 그동안 전 이 결혼에 대해 아주 깊고 진지하게 고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댁이 망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그 고찰을 끝내게 해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우리 아빠 생신에 동네 한우 가게 예약해놨거든. 일 끝나고 친정 동네로 와. 당시 전 아빠 생신을 앞두고 동생 부부와 상의한 뒤 친정 동네에 괜찮은 한우집을 예약해놨습니다. 당시 67이던 아빠가 나이 때문인지 갈수록 기력이 떨어지시는 게 보여 몸보신을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빠랑 생일이 딱 24일 차이가 났던 시부의 생신이야 남편이 알아서 챙기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로 양가를 차별하는 건 치졸한 일이니 비슷한 금액대로 대접해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죠. 전 그래도 사위니 남편도 함께 가야 했기에 예약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제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지 않겠어요? 뭐? 뭐 대단한 날이라고 한우야. 한우가 얼마나 비싼데. 거긴 다른 가게보다 저렴한 편이야. 그리고 생신인데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동생네랑 나눠서 내기로 했어. 그래도 그냥 취소해. 우리 부모님 드릴 돈은 없다면서? 당신 이거 역차별인 거 알아? 요새 한우 가격이 얼만데? 뭐? 열받네 진짜. 당신 부모님 생신 때 이러자고 했으면 신나서 춤이라도 췄을 거면서 우리 아빠한테 고작 이 정도도 아까워? 네 부모한텐 다달이 50씩이나 드리면서 우리 아빠한테 한우 한 번 사드리는 건 그렇게 아깝냐? 뭔 말만 하면 당신 부모한테 드릴 돈은 없다고 했다 어쨌다 하는데 그럼 50만 원은 돈도 아니야? 그거 1년만 모아도 600만 원이야. 돈 600이 우스워? 어? 이게 보자 보자 했더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난 그냥 쓸데없는 지출을 아끼자는 의미로. 쓸데가 없어? 야, 나한텐 우리 아빠 한우 사드리는 돈보다 당신 입에 들어가는 음식값이 더 쓰잘데기 없는 지출이야. 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서운해? 내 부모님에 대해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당신한테 내가 더 서운해.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민다고.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짓거리긴. 결국 평소와 같이 아무 말도 못하던 남편에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매번 저렇게 제대로 대답도 못할 거면서 치졸하게부터 나오는 남편에게 진짜 환멸이 들었죠. 그리고 남편은 결국 아빠의 생신날 갑자기 야근이 생겼다며 식사 자리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빠. 문서방이 많이 바쁜가 봐요. 괜찮다. 직장인이 일이 먼저지. 근데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여긴 오늘 아빠가 낼 테니까 너 이따 문서방 고기까지 포장해서 가라. 정말 아빠께 죄송해서 혼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빤 오히려 남편 걱정을 하며 식사값까지 내려고 하셨죠. 끝까지 바득바득 우겨 결국엔 저와 동생이 냈지만은요. 더 열불 터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야근이 있어 못 온다던 남편은 그날 밤 아주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술에 취해 자기 입으로 이런 말까지 술술 불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기분 대박 좋아. 내가 오늘 친구 녀석들이랑 스크린 골프 4개에서 이겼거든. 그래서 이쁜 언니들 나오는 고급 술집 공짜로 다녀왔어. 여자들 끼고 고급 양주까지 먹어서 술값이 몇백만 원이나 나왔거든. 그거 친구 놈들이 다 냈다니까? 완전 나 돈 벌었어. 뭐? 우리 아빠 생신에 못 온다더니 친구들이랑 여자 끼고 술 처먹고 왔다고? 야, 네가 인간이니? 술에 취해서 아직 천지분간이 안 됐나 본데 정신 차려. 저는 그 황당한 인간에게 술이나 깨라며 물을 쫙 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버럭하더라고요. 아, 왜? 당신이 우리 가족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데 내가 장인어른이랑 처남이랑 밥을 먹고 싶겠어? 아우, 차가워. 아, 그래? 그래서 우리 아빠 한우 사드릴 돈은 아깝다는 인간이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서 양주를 드셨어요? 당신이 안 냈다고 해도 내기에서 졌으면 당신이 그 돈 냈을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결국 이겼잖아. 그래서 공짜든 아니든 여자 끼고 술 처먹고 온 게 자랑이냐? 그게 아내한테 할 말이야? 아니 뭐 내가 바람을 피웠어. 뭘 어쨌어? 그냥 유흥이지 유흥. 대체 어디서부터 절단을 내야 할지 당신은 답도 안 나온다. 이 벌레 같은 인간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너무 환멸이 나면 가슴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울컥 치솟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났던 전 옆에 있던 파리채로 남편의 얼굴을 후려쳐 버렸습니다. 때마침 남편의 얼굴에 웬 모기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볼을 부여잡고 방방 뛰며 난리를 쳤어요. 아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거기 마침 모기가 앉아 있길래. 자, 봐. 모기도 같은 벌레가 좋은가 보지. 딱 당신 얼굴에 가서 달라붙어 있게.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내가 눈이 단단히 삐어서 너 같은 놈을 남편감으로 골랐다는 사실이 진짜 원통하다, 원통해. 제가 잡은 모기를 진짜 보여주니 남편은 입만 떡 벌리며 볼을 문질렀습니다. 그날 전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을 거실 소파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숙취 때문인지 다음날 회사까지 쉬고 계속 퍼질러 자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오후 출근이라 전 애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뒤늦게 잠에서 깬 남편은 제게 슬쩍 다가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을 걸더군요. 아유, 머리야. 여보, 콩나물국 같은 거 좀 끓였나? 어제 당신이랑 희희낙낙한 술집 여자한테 끓여달라고 그래. 아직도 그걸로 화났어? 알았어, 미안해. 나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장인어른 생신 자리에 못 간 것도 내가 내년엔 절대 안 그런다고 약속할게. 어젠 진짜 골프가 너무 치고 싶었어. 생일이 평생에 한 번도 아닌데 그만하고 기분 풀어. 알았지? 쓰레기 냄새 나니까 입 열지도 마. 그리고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저걸 사갈압시고 하는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저만 힘들지 싶어 아예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날도 그 뒤로도 제가 그냥 이러다 풀리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어요. 전 아빠의 생신날 드디어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그리곤 곧장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임해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최대한 준비를 먼저 끝낸 뒤에 이혼을 선언하고 싶었죠. 그러지 않으면 이혼을 한 해 못 한 해 하며 또 힘든 입씨름을 해야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것조차 싫을 정도로 남편과 한마디도 주고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피곤한 입씨름, 아니 기싸움을 해야 할 사건을 남편이 기어코 만들어내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빠와 시부의 생일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었는데 시부의 생일 나흘 전 남편은 대뜸 제게 황당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거든. 곧 우리 아버지 생신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호텔 레스토랑 좀 예약해도 거기 가격이 인당 30만 원쯤 한다나 봐. 안 그래도 생신에 뭘 해드려야 되나 고민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전화해서 거기 음식을 꼭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하긴 우리 아버지 원래 좋은 건 다 드시고 다녔는데 요새 못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서 이번에 보너스도 탄 김에 자식 노릇 톡톡히 해드리려고. 당신도 좋지? 남편 잘 만나서 그런데도 다 가보게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약하는 수고 정도는 당신이 좀 해주라. 우리 가족 넷이랑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동생까지 7명분 말이야. 아빠 생신 때 한우 가게 예약한 걸론 길길이 날뛰던 인간이 시부의 생신 땐 인당 30만 원이나 하는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주 거만하게 명령조로요. 심지어 남편은 신우이는 그 레스토랑을 갈 생각에 이미 신나서 백화점 쇼핑까지 마쳤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기가 막혀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당신 가족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비싼 데를 우리더러 예약해달라고 말했다고? 당신 가족은 우리가 무슨 호구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 당신 알코올성 치매야? 우리 아빠 생신에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 뭐?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라고? 당신 우리 아빠한테 못 가서 죄송하다는 전화는 생신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고 그딴 말 하는 거야 지금? 아, 맞다. 그제야 남편은 아빠 생신 때 일이 생각났는지 당황한 모습으로 탄식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번엔 물러서기 싫었는지 갑자기 고개를 더 뻣뻣이 치켜들며 이러더라고요. 저 장인어른도 우리 아버지처럼 힘드신 상황이면 당연히 나도 한턱 시원하게 싸드렸지.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생신 축하한다는 말이야. 이미 여러 사람한테 들으셨을 텐데 굳이 내가 따로 전화드릴 거 뭐 있어. 죄송하다는 것도 뭐 장인어른은 내가 야근한 줄 아신다며. 그럼 뭐 다 이해하실 텐데 뭐하러 그래. 우리 좋게 좋게 좀 살자. 어? 뭐? 좋게 좋게? 그래. 그리고 당신 나 불효자 좀 그만 만들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보너스로 우리 아버지 호텔 음식 한번 못 사드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버지 입 고급이신 거. 생일에 그 정도 드시고 싶어 할 수도 있지.
당신 우리 가족 일이라면 너무 야박하게 말하는 것 같아. 게다가 당신 저번 일로 아직 화나 있나 본데 계속 열내봤자 당신만 피곤해. 그러니까 기분 풀고 레스토랑도 예약해줘. 우리 부모님 요새 당신 되게 못마땅해 하시는데 나 말고 며느리가 직접 예약해서 가는 거라고 하면 그래도 당신을 좀 예쁘게 보실 거 아니야. 불효자? 그래, 꼭 효자가 되고 싶다 이거지? 알았어. 효자 한번 되게 해줄게. 정말? 그럼 당신 예약해 주는 거지? 알았다고. 저는 뻔뻔한 말을 늘어놓던 남편을 누려보다 그냥 알겠다고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말이 통한다며 방긋 웃더라고요. 하지만 전 말만 그렇게 했을 뿐 남편이 말한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 문의 전화조차 안 걸었어요. 남편에겐 예약을 했다고 말해줬지만은요. 어지간하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골탕 먹이진 않았겠지만 그때 제 스트레스와 약오름은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무시하고 자기 부모만 중요하게 여기는 남편에게 물론이고 제가 그렇게 화를 냈음에도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인당 30이나 하는 식당을 예약해달라고 한 시댁 식구들도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전 제가 잠시나마 너무 심했나 생각했는데 다음날 오랜만에 걸려온 시모의 전화를 받고 그런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네? 아버님 생신 선물로 뭘 해달라고요? 차 말이야 차. 네 시아버지가 요새 주차요원으로 일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깎인 것 같더구나. 맨날 남의 차만 주차해주고 하대당하니 말이야. 그리곤 자기도 다시 차 사고 싶다고 난린데 너희가 통 크게 네 시아버지 기 좀 살려주면 좀 좋니. 우리 아들한테 말했더니 그렇게 큰돈 나가는 건 네가 허락을 안 할 거라고 눈치 보더라. 근데 내 생각엔 네가 이번 호텔 레스토랑 예약까지 해준 걸 보니 마음을 좀 고쳐먹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했어. 내 친구 며느린 자기 시부모한테 외제차를 해줬다는데 그것까진 안 바라고 한 5천 정도 되는 차면 괜찮을 것 같구나. 너희 집 사려고 모아둔 돈 좀 있잖니. 부탁 좀 하자. 시모는 제게 시부의 선물로 차를 사달라고 한 겁니다. 기가 차서 한마디 하려는데 시모는 자기 멋대로 떠들곤 전화까지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전 역시 이 집안 식구들에겐 미안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러 시부의 생신이던 목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그날 마침 휴무던 전 남편에게 예약 시간인 6시 반에 맞춰 애들을 데리고 호텔로 가겠다고 말해놨어요. 하지만 그날 전 당연히 그 호텔로 가지 않았죠. 대신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준비한 이혼 소장을 제출하러 갔어요. 그리고는 애들을 데리고 미리 사정을 모두 말씀드렸던 아빠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휴, 왜 진즉 그 힘들었던 일을 이 아빠한테 말을 안 했니? 죄송해요, 아빠. 괜히 걱정하실까 봐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빤 저와 저희 애들을 안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6시 반이 다가오자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노발대발을 하더군요. 당신 예약 제대로 한 거 맞아? 나랑 당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이름 아무것도 예약 안 됐다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 생일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 나셨어. 여기 워낙 인기 있는 데라 빈자리도 없대. 사실 안 했어. 뭐? 당신 지금 장난쳐? 어른들한테 이딴 장난질을 치면 어떡해? 당신 우리 아빠 생신에 예약은커녕 여자 끼고 술 먹느라 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날 싫어하기까지 하는 당신 식구들을 위해 예약을 하는 수고를 해야 돼? 근처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한우든 돼지고기든 사 먹든가 말든가. 뭐? 진짜 당신 돌았어? 당신 나랑 우리 가족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당신 진짜 장인어른 생신 때 일로 앙심 품고 이러는 거야?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차 사달라고 하셨다고 이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장난질하는 게 말이 돼? 이게 무슨 예의 밥 말아먹은 짓이야? 어, 나 이제
당신이든 당신 가족이든 다 안 보고 살 건데? 나에 대한 예의부터 밥 말아 먹었던 건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아니야? 우리 아빠 생신 때든 당신 어머니 말이든 기가 찰 일인 걸 알긴 아나 보네. 내가 지금 문자 하나 보냈거든? 한번 봐봐.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 소장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잠시 말없이 사진을 확인한 남편은 완전히 뒤로 넘어갈 듯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 나한테 이혼 소송 걸었어?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와? 우선 내가 집에 갈게. 가서 얘기해. 어? 나 집에 없어. 짐 다 싸들고 애들이랑 친정에 왔거든. 어차피 당신은 지금처럼 이혼 못한다고 난리칠 거 뻔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소송 걸어버린 거야. 우리 어차피 전세집 계약 만료일도 2달밖에 안 남았지? 집주인이 계약 연장할 거냐고 곧 당신한테 물어볼 건데 그때 못한다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당신하고 같이 살 나랑 애들도 없을 거고 그 전세금 나한텐 분할도 해줘야 할 거니까. 여보, 뭘 울어 울긴? 날 그렇게 우습게 대하고도 이런 결말을 예상 못했니? 그 머리로 회사 일을 어떻게 하니? 잘 들어. 2년 동안 당신 집에 들였던 용돈 때문에 재산 분할도 나한테 좀 더 유리할 거고 당신하고 당신 가족 때문에 내가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까지 당신 나한테 지급해야 할 거야. 거기다 육아 참여도도 낮고 술집 여자 끼고 술까지 먹고 다닌 당신보단 나한테 양육권도 넘어올 게 뻔하잖아. 그럼 더더욱 내가 재산 분할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나한테 앞으로 양육비까지 줘야 할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 잘해놔. 알았어? 예, 예.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애미가 이혼을 하자고 해? 아, 왜 울어? 어? 이 엄마 좀 바꿔줘봐라. 아니, 저기 스피커폰 모드로 해봐. 아, 예, 애미야.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을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놀란 시모가 뭐라고 말을 하더니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절 부르더군요. 예, 애미야. 너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가? 애가 왜 이렇게 경우가 없어?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이 와중에 뭐 이혼? 너 우리가 우스워? 네, 정말 우스워요. 형편도 안 되면서 사치만 부릴 줄 아는 것도 우습고 남의 집 귀한 딸인 절 무슨 자기들 돈 대주는 호구 취급하는 것도 기가 차서 우스워요. 그리고 제가 엄마가 없어서 경우가 없다고요? 그럼 엄마 아빠 다 있는 제 남편은 왜 이렇게 경우가 없을까요? 아가씨는요? 다 어머님 아버님이 잘못 가르친 탓이겠죠? 뭐야? 그러니까 앞으로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남편한테 약속했거든요. 자꾸 자기 불효자 만들지 말라길래 이제 효자 만들어준다고요. 그 인간은 제 남편, 애들 아빠가 아니라 그 집 가장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반품하고 그 집 효자로 살게 해준 거예요. 어디 서로 끔찍이 아끼는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화목하게 잘 살아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뭐, 아줌마? 야, 야! 저는 그런 시모에게 할 말을 다 해버리곤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큰일 났다는 걸 알았는지 잠시 뒤 남편이 친정으로 달려왔더군요. 그리곤 저와 저희 아빠에게까지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아빤 그런 그놈을 호되게 내쫓아 버리셨어요. 파리채로 등을 마구 후려치면서요. 저번에 모기 때문에 우리 딸한테 이걸로 맞았었다지? 어디 이번에 내 팔뚝 맛 좀 봐라.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네 가족들이 감히 우리 딸을. 아, 아파요 장인어른. 지금은 모기도 없잖아요. 자네 자체가 인간이 아닌 벌레로 보여서 휘두르는데 뭐 문제 있나? 우리 집안은 벌레 사절이야. 특히 자네 같은 해충은 어서 썩 사라져. 그렇게 남편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뒤 시모는 제가 계속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이제야 반성하는 척을 하더군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요. 애미야,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다. 미안하구나. 우리가 앞으론 절대 돈 요구하지 않고 딱 용돈만 받으마.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에 들어오렴. 우리 아들 회사도 안 가고 울기만 하고 있어서 내가 옆에서 밥 챙겨주고 위로해 주느라 아주 진땀을 빼고 있다. 네, 평생 그렇게 밥 챙겨주고 위로해 주면서 사세요. 그럼 그 인간이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겠죠. 그 사과라는 것도 참 말 같지도 않아 전 이렇게 답장을 보낸 후 아예 시부모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매달렸지만 전 굴하지 않고 계속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이제 이혼은 피할 수 없겠다 싶었는지 재산 분할이라도 더 받아내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맞서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죠. 끝내 패소한 남편은 결국 불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아이들의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게 됐어요. 제가 다달이 지불할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면 아주 조금 깎아주겠다고 했더니 덥석 제 제안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전 다달이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그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결정을 한 거죠. 분명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등골을 빼먹히게 될 텐데 그럼 당연히 제게 줄 양육비가 부족해지지 않겠어요? 좀 알아보니 소송을 걸어도 못 받은 양육비를 끝까지 못 받아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아예 스트레스 건수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나 현명한 선택이었더라고요.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은 2년도 더 지났는데요. 고작 몇 달 전 저는 건너 건너 남편과 제 겹 지인이던 지인에게 시댁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시부는 그 연세에 지치지도 않는지 주차 일을 그만두고 또 사업을 시도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이혼하며 생긴 현금을 거의 전부 투자해서요. 그리고 결과는 폭망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재균 씨 지금 자기 부모님 집에서 자기 부모님이랑 동생 다 혼자 부양하고 살고 있대. 난 재균 씨 안 본지 오래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 맨날 술 먹자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 다들 자기만 보고 일할 생각도 없다. 하면서 그렇게 푸념을 한대. 참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끔찍이 여기던 전 남편은 지금 시부 때문에 재산 전부를 잃고 시부모의 전셋집에서 시댁 식구들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더라고요. 여전히 신우인 시집도 못 간 거죠. 게다가 전 남편은 방이 2개뿐이라 거실 생활까지 하고 있다네요. 어쩐지 그동안 애들에 대한 연락 한 통 없다가 최근 다시 문자로 애들이 보고 싶다, 애들이 아빠 안 보고 싶어 하냐 등등 연락을 해온다 싶었어요. 혹시 애들 문제로 중요하게 연락할 일이 있을까 싶어 번호 차단은 하지 못했더니 말이죠. 그런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전 며칠 뒤 밤에 걸려온 전 남편의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할 말이야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된 남편이 참 자업자득이다 싶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소라 껍데기 있어요. 이거 산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빈 껍데기야. 그래도 귀에 대보면 쏴 하고 바다 소리가 난단다. 우와, 정말요? 어? 진짜다. 저는 지금 아이들과 친정에서 지내며 아빠를 모시고 이곳저곳 많이 놀러도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은 동생 부부와 조카들도 함께요.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지금은 아주 마음도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빤 제 이혼을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래도 손주들 재롱을 보며 사니 살맛이 난다고 자주 웃으십니다. 전 앞으론 그 스트레스 가득이었던 결혼 생활을 모두 잊고 여전히 자식들과 손주들이 가장 우선인 아빠만 잘 모시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착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의 자식인 만큼
누구나 자신의 부모님과 가족이 제일 소중한 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부모님, 그것도 내 가족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소홀히 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건 곧 배우자의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법임을 이 사연의 끝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배우자를 진즉 존중해주지 않은 대가 또한 언젠간 치르게 된다는 말도 함께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